빨리 가사를 최소한 2편 정도. 뭐 일단 관동별곡은 무조건 봐야 되고요. 72페이지를 좀 볼게요. 72페이지. 모고는 푸셨어요, 성우야?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오세요. 모고를 이게 쉬웠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게 있던데. 72쪽에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시조가 이제 국민문학적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가문학이라고 그랬죠. 시조가. 그 이제 시조를 쭉 길게 늘렸으면 이제 가사예요. 이게 이제 가사인데, 근데 거기 보면 나와 있듯이 형식은 뭐로 돼 있어요? 형식은 우문인데요. 시조를 쭉 늘렸었기 때문에 우문인데 내용은 이제 산문적 내용을 쓰게 돼요. 형식은 우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음보 연속체 문학이라고 해요.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음보 연속체라는 거는 그 시조를 쭉 길게 늘렸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이게 산문인데요. 뭐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면 원래 이제 운문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 부족하니까 이제 이 산문적 내용을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술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문과 운문의 어떤 중간적 형태라고 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글 종류 자체는 운문이에요. 사음보 연속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 뭘 쭉 늘려 쓴 거라고? 시조. 그래서 시조든 가사든 둘 다 사음보예요. 그 다음에 음수율로 따지면 3, 4조의 음수율이 되고요. 그래서 시조하고 가사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형태로 되어 있고 종장에 이제 세 글자 무조건 맞춰야 되고 뭐 그 특징만 있고 가사는 쭉 늘리는데 맨 마지막 줄이 시조하고 똑같은 거를 이제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정격 가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이 시조하고 안 같으면 변격 가사라고 그래요. 정격 가사, 변격 가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근데 난 아직까지 교과서에 나온 가사 중에서 변격 가사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정격이에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가사들은. 정격 가사, 변격 가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이 맨 마지막 줄이 시조와 동일해요. 시조 형식과 동일하면 이제 정격 가사라고 그러면 맨 마지막 줄이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변격 가사라고 그래요. 근데 교과서에 실려있는 가사는 다 100% 다 무슨 가사라고? 정격 가사예요. 글자 수가 이제 3, 5, 4, 3이나 3, 6, 4, 3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 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관동별곡 저기 맨 마지막 줄 보면 어디냐면은 그렇죠. 저기 81쪽에 보면 맨 마지막 줄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리 쉰데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3 천산 만나게 5 4 3 그 글자 수가 시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한다고? 정격 가사라고 그래요. 오케이? 교과서에 실린 가사는 다 정격 가사야. 거기 써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가사의 특징 그래가지고 뭐 3, 4조, 4, 4조 형식의 사음보의 연속체 문학이면서 행수에 제한 없고 정격가사, 변격가사 나누고요. 뭐. 그 다음에 이게 또 정기가사하고 후기가사로 나누는데 조선 정기가사, 후기가사 이렇게 나누는데 정기,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야? 이거는 시조에서도 똑같은데 조선 정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 임진왜란이죠? 이건 뭐 당연히 알 겁니다. 이 중간 나누는 건 임진왜란인데. 그래서 전기에는 주로 누가 불러요? 거기 써있잖아.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박스 해가지고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부르고 향유계층이 주로 이제 사대부 양반들이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누구까지 합대돼요? 여자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규방가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평민가사
여자들이 부른 가사를 특히 구방 가사라고, 그 다음에 평민 가사,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쓴 가사가 많아요. 기행 가사죠. 2015년, 몇 년이 나왔더라? 2018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일동자료가, 그 다음에 연행가, 이게 제일 유명한 뭐 가사죠, 그죠? 그래서 후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향유계층이 확대됩니다. 똑같아요, 저거랑 시조랑, 그죠? 시조도 전기에는 평시조였는데 후기로 가면은 평민들이 부르잖아. 그 시조를 무슨 시조라고 그래? 중장과 종장이 길어진 시조. 사설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만 외워놓으세요. 뭐 나머지 건 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쭉 읽어보면은 뭐 같은 말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는 뭐 형식은 문문인데 내용은 산문으로 돼 있고, 사원보의 연속체 문학이고, 교술적 성격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76쪽에 관동결국을 볼게요. 요거는 신사고는 지울게요, 조금만. 신사고 금성에 실려 있고요. 나머지 책들은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삼인곡하고 송민곡 뭐 이런 거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의 실려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2학기 때 미래만 빼고, 미래에는 가사가 없어요. 미래에는 가사 작품을 안 실어놨어. 그래서 관동결곡이 이게 이제, 그래서 관동결곡, 삼인곡, 송민곡을 정철의 3대 가사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개만 좀 빡빡하게 좀 열심히 해놔도 나머지 이제 그 다른 가사 문학들 감상할 때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그런 기록도 있어요. 저기 어떤 그 계집종이 관동결곡을 다 외워가지고 주인한테 뭐 불러줬다는 뭐 이런 기록들도 있죠. 계집종도 외웠는데 너네들 못 외우겠어, 그죠? 나도 못 외워,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의 구절이 나오면은 이 구절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정도는 해석은 해내야죠. 나도 못 외워,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다 외워. 하여튼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매체나 유흥거리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뭐 유행이었나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76조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친절하게 사원보를 다 끊어줬어요, 그죠? 사원보를 아주 친절하게 끊어줬습니다. 몇원보 사원보. 그래서 강호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강호 자연이죠. 강과 호수인데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76쪽에 우리 말에서 자연이 네이처라는 의미가 된 거는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그 네이처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 때는 자연이라는 말을 쓰면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로 썼지, 이거를 뭐 인간 그 네이처의 의미로 쓰진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강과 호수인데 강과 호수를 자연 전체로 표현하니까 표현기법은 뭐가 돼요? 그렇지, 대유법이 됩니다. 그죠? 전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대유법이 되고요.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었다.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자로 뭐라고 그러면 뭐 천석고왕, 그 다음 뭐 연하고질이라는 말을 써요. 자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다. 그래서 천석고황, 그 다음에 연하고질, 노을과 안개, 뭐 질병, 뭐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노을과 안개만 보면 눈물이 나, 막 감수성이 뛰어나서. 노을만 보면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 안 그래? 연하고질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어요. 그 자연 속에 은거한 거죠, 그죠? 중림이 상징하는 건 자연이에요, 그죠? 저기 그 춘추전국 시대 때 혼탁한 세상이 싫어서 대나무 숲에 뭐 숨어 살았던 7명의 뭐 현자, 거기 뭐 나온 말이 뭐 중림칠연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그걸 본다 갖고 지금 자기도 7명의 현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워 있었어. 이게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시골에 있었는데, 자기 본거지 시골에 있었는데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겨요. 누가? 임금이. 방면은 뭐냐면 요건 이제 방면지임의 준말이에요. 방면지임.
그 방면의 임무라는 방면지임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맡긴 거야 임금이 나한테? 강원도 관찰사를 맡긴 거예요. 강원도 관찰사. 임금이 이제 나에게 강원도 관찰사를 맡긴 거죠. 어와는 뭐 이런 말이고 감탄사고. 성은이야. 성은은 뭐 임금의 은혜죠. 가디록 만극하다. 갈수록 만극합니다. 그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만극하다라는 건 뭐 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끝자예요. 오케이? 뭐 이건 뭐 해석되죠. 그래서 연추문 들이다라. 연추문은 이제 그 경복궁의 문이에요. 경복궁 남문인가 뭐 그래 이게. 들이달아서 달려간 거야. 그죠? 뭐 기쁘잖아 지금 임금이 나를 임명해줘서. 그래서 경의 남문을 바라보며 써줄게. 연추문은 경복궁 남문이고요.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경의 남문을 바라봤다. 여기 누가 계신 거예요 결국? 경회로 임금 계신 곳이죠.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났어요. 하직 인사를 한 거지. 누구한테? 임금한테. 그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셨어요. 옥절이 앞에 선 거예요. 옥절은 뭐냐면 이건 이제 관찰사의 쉼표예요. 관찰사의 쉼표가 앞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혼자 가지 않겠지. 밑에 이제 수하들 거느리고 강원도 이때 당시에 그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예요? 강릉이에요. 지금은 춘천이잖아. 지금은 춘천이 도청 소재지인데 요때 조선시대 때는 어디? 강릉이 저기 그 도청 소재지예요. 강릉을 또 모르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속초 있잖아요. 속초 밑에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강릉이에요. 그죠? 강릉에 경포대 있잖아요. 경포대 호수욕장. 그래서 이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부임지 강릉으로 가요. 그리고 강릉으로 간 다음에 3월 달인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이제 그 금강산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가 이제 내금강이에요. 여기를 이제 내금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해금강. 또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외금강이란 말을 써요. 알겠어요? 그래서 금강산 내금강에서 해금강으로 가가지고 여기 해안선 따라서 쭉 속초 그 다음에 뭐 삼일포 지나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강릉 망향정에서 끝나요. 알겠어요? 한 3개월 정도 여행한 거예요. 3개월 정도 여행한 거죠. 개인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때가 이제 임진왜란 나기 한 10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나기 한 10년 전쯤에 얘는 이제 여행하고 자빠져 있고 이순신 장군은 뺑이 치면서 저 밑에서 뭐 거북선 만들고 있었겠지. 모르지. 이때 임명 당하지도 않았을 걸 아마. 이순신 장군 아마 이때쯤 여기쯤 있었을 거야 아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관찰사의 쉼표가 앞에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임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지? 평구역 말을 갈아. 평구역을 말을 갈아서 평구역은 뭐냐면은 여기가 남양주예요. 남양주. 그래서 남양주에서 뭐를 타고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섰죠. 흑수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여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주. 이게 부임지까지의 여정이에요. 그지? 자, 부임지까지의 여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기 시간의 단축과 여정의 압축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구역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둠에요 치악이 여기로다. 섬강은 어디냐면 이거는 이제 진주가 아니지 원주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치악도 마찬가지죠. 이건 치악산인데 이것도 이제 원주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이제 남양주, 여주, 원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압축적으로 제시한다고.
남양주에서 말 갈아타고 흑수 지나서 섬강을 얻으며 치악이 여기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치악산이 뭐 아주 험난한 산이죠.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가봤는데 시가 떨리고 악에 받쳐서 치악산이래요. 시가 떨리고 악에 받쳐서 마지막 한 100m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치악산이에요. 치악산. 그래서 치악산까지 갑니다.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인 거. 자, 소양강은 알죠? 이번 홍수에도 뭐 나왔잖아. 자,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로 흘러가요, 이게? 또 지도 그래야 돼. 소양강이 이쯤인가 어디 있는데 소양강 내린물이 이렇게 흘러갖고 북한강 가가지고 저기 팔당 지나서 한강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로 가? 소양강이 어디로 들어가지? 뭐 한강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소양강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이냐는 건 한강으로 간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건 결국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임금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연군지정이라고 그래요.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로 된단 말인고 어디로 들긴 뭐 한강으로 흘러가지. 고신거국에 고신은 뭐예요? 이거는 외로운 신하죠. 이건 외로운 신하고 외로운 신하인데 결국 누굴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지? 거국은 이제 나라를 떠난다 이런 말인데 그냥 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외로운 신하가 뭐 움직이는데 뭐 이런 말이지. 원래는 나라를 떠난다라는 뜻인데 얘가 나라를 떠난 건 아니고 서울을 떠난 거지. 그죠? 그래서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하이샤. 왜 백발이 많아? 하도하이샤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몇 번 했잖아. 하다가 있고 요 하다가 있다고 그랬죠. 그지? 몇 번 했잖아요. 이 하다 무슨 뜻이라고? 많다예요. 그지? 하도하이샤 무슨 뜻이라고요? 많기도 많구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신거국의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예요. 그래서 요거 한 줄이죠. 요게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지정? 우국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박스. 연군 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다는 말인고는 뭐가 나타난다고? 연군 지정. 고신거국의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는 뭐가 나타나요? 우국 지정. 오케이? 임금 생각하면 연군 지정, 나라 걱정하면 우국 지정이에요. 오케이? 우국 지정이에요. 뭐 애민정신 그래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고신거국의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나라 걱정합니다. 그 다음 동지밤 겨우 좀 치울게요. 동지는 어디냐면 이건 이제 철원이에요. 동지. 이건 관역격조사죠. 이거는 동주인데 이게 어디냐면 철원이에요. 철원. 그래서 철원에서 밤을 겨우 세워서 북간정에 올라갔죠. 얘가 오른 지역이 오른 곳이에요. 북간정 박스 여기에 올라갔죠. 올라간 거예요. 북간정에 올라간 거예요. 얘가 간 지역이 어디고 본 지역이 어딘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는 간 곳이에요. 간 곳은 내가 다 박스 칠 거예요. 그래서 북간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그래서 동짓밤에 철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북간정에 올라갔는데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은 이제 웬만하면 뭐 이런 말이에요. 웬만하면 베리로다. 보일 것 같구나 뭐 이런 말이에요. 보일 것 같구나 뭐 이런 말인데 자 그럼 삼각산은 뭐냐 또 이 삼각산은 삼각산이 무슨 산이에요? 지금 현대에서? 현대에도 마찬가지지. 현대에서도 이게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누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임금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삼각산이잖아. 이게 북한산이에요. 여기 북한산 앞에 뭐 있어? 청와대 있죠 지금. 여기 청와대 조그맣게 있고 청와대 앞에 뭐가 있어? 경복궁이 이만큼 이렇게 있죠. 경복궁이. 그래서 경복궁 앞에 여기가 광화문이잖아. 여기 광화문 여기 문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고 여기 좀 가다 보면은 옛날엔 정부종합청사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미국문화원이 있었고 여기가 교보빌딩 뭐 있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청계천 이에요. 오케이? 이게 서울시 지도란 말이야. 서울시 대충
여기 조금 가다 보면 여기 동대문이 있었어. 알겠어요? 동대문 여기 저쪽으로 가다 보면 서대문.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저기 뭐야 화신백화점 지금은 신세계백화점. 그 옆에 가면 이제 남대문 있죠. 신세계백화점 가다 보면 서울이 옛날에 조금 해서 길로 걸어 다니다 보면 몇 분? 한 30분이면 다 걸어 다닐 정도로 됐단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은 걸어서 30분 택도 없지. 서울시가. 여기는 다 옛날에 뭐였어? 조선시대 때? 논밭이었어요. 그지? 논밭은 뭐 그냥 여기 다 산이었어. 산. 논밭도 없었어. 여기는. 그래서 이 삼각산이 나타내는 건 누가 계신 곳? 인근 계신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무슨 지점? 영군 지점. 소양강 삼각산 나타내는 게 뭐냐? 결국 영군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에 내기도 쉬워요.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 두 군데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삼각산하고 소양강이 알겠어요?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인근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각산 제1봉이 함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뭐 이런 말이고 베리로다 보일 것 같구나 뭐 이런 말이죠. 궁황대궐태 오작이 지적인데요. 궁황대궐터 궁황은 누구냐면 궁예지. 궁예 알죠? 옛날에 이렇게 한쪽 눈 해가지고 무슨 관심법 면회 잘 알더만 옛날 드라마 그 김영철 나온 드라마. 그래서 궁황대궐터가 어디냐면 여기 철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철원이 옛날이 궁황의 대궐터였어요. 알겠어요? 태봉의 대궐터였지. 그래서 궁황대궐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오작은 알죠? 오작교 까마귀하고 까치예요. 견우직녀 만날 때 그 오작교잖아. 그래서 까마귀하고 까치가 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또 여기는 멸망한 왕궁터에 가봤더니 보리밥만 무성하더라 뭐 이런 말 있죠. 그렇지 맥수지탕이에요. 이건 또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무상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어떤 감정을 가진 시조 찾으라고 하면 뭐 찾냐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돌아 뭐 그 길제이 시조나 원천서 흥망이 유수한데 뭐 왕업이 목적에 뭐 그 비슷해요. 고려 왕조의 멸망을 노래하는 시조 몇 개 있죠. 그거를 잘 내가 알겠어요. 맥수지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궁황대궐태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흥망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가 뭐 옛날과 오랜 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이지. 역사 속에서의 흥망 뭐가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흥하고 망함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이건 내가 한번 해줬죠. 뭐뭐 니은다 그럼 무슨 형이라고? 의문형 종결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이건 시험엔 안 나올 텐데 이거는 고3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줬잖아. 판정의문문이 있고 설명의문문이 있고 주어 2인칭 의문문이 있다고 했죠. 그지? 이건 문법이에요. 이거는 시험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판정의문문은 무슨 형? 아형 어미 취한다고 그랬죠. 그지?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은 오형 어미 취한다고 그랬죠. 판정의문문은 yes, no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설명의문은 의문사 있는 거예요. 주어 2인칭은 너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뭐뭐 니은다형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밥 먹었냐? 무슨 밥 먹었뇨? 너 밥 먹었난다? 뭐 이렇게 의문형 종결음이가 옛날에 이렇게 됐다고 한번 했었어요. 문법 할 때. 그래서 천고 흥망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말이죠.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오작한테 묻고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할시고 이게 비유와 상징이 되게 많아요. 생각외로 여기 보면은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회양 내 이름이 마침 마초하는 마침 뭐 이런 말이에요. 같구나 뭐 이런 말이에요. 같을시고 뭐 이런 말이지. 같을시고예요. 이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회양은 바로 뭐냐면 바로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극장유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극장유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다스린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중국에 있는 이름인데 중국 진영이에요. 그래서 급장유라는 사람이 옛날에 회양이라는 지역을 아주 잘 다스렸대. 근데 내가 가는 어디? 강원도에도 마침 무슨 마을이 있어? 회양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도 누구처럼? 급장유처럼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마을을 잘 다스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게이고 급장유의 모습을 고쳐서 보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선정의 포부라고 얘기합니다. 선정의 포부라고 얘기합니다. 다루는 말들 웬만한 건 다 다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군지정, 맥수지탄, 그 다음에 우국지정, 선정의 포부. 오케이? 자주 나오는 말들. 그래서 회양 내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보겠는가.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 급장유처럼 강원도 지방을 잘 다스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예요. 이제 어디까지? 급장유 고쳐,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것인가까지가 서사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임지까지 뭐가 돼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지는데 서사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본사가 또 두 개로 나눠요. 뭐하고 뭐로? 본사가 두 개로 나눠요. 아까 말했듯이 무슨 금강? 금강산 내금강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금강, 해금강 부분이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내금강이 이제 금강산, 이게 산이고 산. 그 다음에 외금강이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그래서 산, 바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결사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중이 무사하고 영중은 뭐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지. 여기가 영중.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다스리는 지역. 그러니까 가명을 말하는 거예요. 강원도 가명이라고 할까? 이거 썼냐 벌써?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강원도 가명을 말하는 거예요. 강원도 가명. 얘가 지금 강원도 관찰사잖아. 그래서 강원도 지역, 강원도 가명이 무사해요. 잘 돌아가고 시절이 3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콧바람이 든 거지. 화천 시내길이 화천도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화천댐 있죠, 그죠? 강원도에 있는 화천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화천 지명 이름이고 시내길 시냇물이죠. 시냇물. 시냇물이 어디로 뻗어 있어? 풍악으로 뻗어 있죠. 이 풍악이 바로 뭐예요? 금강산을 말하는 거예요. 금강산 이름이 4개인데 금강산이 또 웃긴 게 이제 금강산 이름이 4개예요. 봄 이름, 여름 이름, 가을 이름, 겨울 이름 다 틀려요. 그래서 봄 이름이 금강산이고요. 여름 이름이 봉래산인가 그렇고 가을 이름이 풍악산이고 겨울 이름이 개골산인가 뭐 그래요. 개골산. 같은 산인데 이름을 다 따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몇 월이야? 3월이니까 원래 뭐라고 해야 돼? 금강산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가을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그만큼 어때? 아름답다 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게 가을 이름인데 지금 언제예요? 봄이에요. 봄. 3월이라는 말이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왜 3월인데 왜 갑자기 금강산 가을 이름을 갖다 썼냐? 그만큼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천시대끼리 풍악으로 뻗어 있다, 뻗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뻗어 있다, 뻗어서 있다는 겁니다. 뻗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 이런 말이지. 뻗어 있다, 이어져 있다. 반쯤은 찍어야 돼, 알겠어요? 찍는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이제 좀 감각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 알겠어요? 뻗어 있다, 뻗어 있다 뭐 이런 거.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을 다 떨친다는 건 뭐예요? 간편한 차림새로 간다는 거예요. 간편한 차림새. 이것도 뻥이지. 거짓말이에요. 밑에 애들 한 500명쯤 건드려 갔어. 얘가 저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관찰사의 행렬이 저 뒤에 가면은 바다 쪽 가면 이제 그 묘사가 나와요. 고각을 뭐 섞어 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마타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뭐냐고? 여행의 차림새, 다시 말하지만 행장은 뭐라고요? 여행의 차림새예요. 여행 차림을 다 떨친다라는 건 뭐예요? 간소하게 하고 석경은 돌계단이죠. 석경은 돌계단이에요. 돌계단에 막대를 짚어서 백천동을 곁에 두고, 백천동 이 지명 이름이죠. 그래서 만폭동에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에 갔어요. 만폭동 박스. 첫 번째 간 데가 여기 만폭동이에요. 여기가 이제 만폭동 뭐가 있는 거예요? 폭포가 있는 곳이에요. 만폭동 폭포. 나도 금강산에 안 가봐서 솔직히 뭐 잘 몰라. 근데 만폭동이 나타내는 건 바로 폭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본 지역이 바로 만폭동 폭포죠. 은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요괴의 초리.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지구법이죠? 무슨 색? 흰색. 그죠? 은 같은 무지개. 그 다음에 옷 같은 요괴의 초리. 옷 무슨 색? 옥을 왜 파란색으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옥은 흰색이 알겠어요? 얘도 흰색이고 둘 다 흰색이 알겠어요? 옥도 흰색이고 백옥 같은 여인 그러잖아. 그럼 여인의 그 백옥 같은 피부 그러면은 여인의 피부가 무슨 색이야? 흰색이지. 흰색. 무슨 파란색이겠어? 백옥미인 그러잖아. 백옥미인. 옷 같은,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초리는 꼬리예요. 용꼬리.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인데 무지개 이건 둘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둘 다 이거는 폭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폭포. 표현기법은 뭐? 같은 나왔으니까 지구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섰돌며, 섞이어 돌며 뭐 이런 말이죠. 섞여 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자자신이 자욱하니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심상? 청학적 심상이죠. 섞여 돌면 소리가 심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심리면 4km지. 4km 바깥에서 들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섞여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자욱하니 들을 째난 우레러니. 자, 들을 때는 우레야. 들을 때 멀리서 들었죠. 멀리서 들었어요. 그지? 그래서 들을 때는 뭐처럼 들려? 우레처럼 들리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뭐야? 눈처럼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오케이? 이건 천둥이죠. 천둥번개 우레. 자, 여기서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원경이죠. 봤다라는 건 뭐예요? 근경이죠. 그래서 시상의 그건 전개가 어떻게 돼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는 뭐 근경에서 원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갖고 내죠. 여기다 뭐 기억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위 구절은 화자의 어떤 감상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내요. 문제 내는 건. 그래서 들을 때는 우레인데 보니까 눈이로다. 한 페이지 했네요. 그 다음에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하기 삭기를 치니. 자, 금강대는 무슨 절벽 같은 거 말하는 거 알겠어요? 절벽 같은 거 위에 맨 위층에 맨은 알죠? 이거 맨 공부했으니까 맨 위층에 선하기 새끼를 쳐요.
선학은 신선의 학이죠. 신선의 학이 새끼를 쳐요. 사기치니 새끼를 치니 새끼를 쳐고 거기서 살고 있어. 춘풍 옥적시험에 첫잠을 깨뒀던지 춘풍 봄바람에 옥적시험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어요. 누가? 첫잠을 깨었는지인데 깨뒀던지 깨었는지 뭐 이런 말인데 첫잠을 깬 주체는 누구예요? 학이죠. 주체는 학이에요. 바람이 솔솔솔 부는데 그게 옥피리 소리처럼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학이 어떻게 하늘로 확 날아오더라 이런 얘기 알겠어요? 춘풍 옥적시험에 첫잠을 깨었는지 호의 현상은 뭐냐면은 이게 흰 저고리에 붉은 치마죠. 흰 저고리 붉은 현자 검은 현자다. 미안해. 검은 치마. 이건 뭘 나타내냐면 이거 나타내는 거죠. 이거 이게 학 다리가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다리.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슨 색이야? 흰색. 오케이? 그래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학을 나타내는 거예요. 학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호의 현상이 반공에 어디냐? 잘 안 보인다. 호의 현상이 반공은 공중이지 뭐. 공중에 솟아서 뜨니 뭐 이런 말이야. 솟았죠. 그래서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아서 뜨니 서호 옛 주인을 요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누구냐면은 그 인포라는 사람의 중국의 인포라는 사람의 고사예요. 옛날에 인포라는 중국의 보이냐? 옆에서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호 옛 주인은 바로 뭘 말하냐면 중국의 인포라는 사람의 고사인데 인포의 고사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이 인포라는 사람이 학을 뭐 자식으로 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얘가 바로 누구냐면은 신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약간 좀 사이코 같은 기질을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해요? 신선이라고 생각해요. 신선. 오케이?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자 자신을 지금 인포에다가 빗대갖고 자기 신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학이 지금 공중에 휙 날아올랐잖아. 제가 누구를 반겨서 날아오른 거라고? 나를 반겨서 날아오른 거라고 지금 얘가 착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넌한 듯은 뭐 넘어 다니는 듯, 넘어 날아다니는 듯 뭐 이런 말이지. 넘어 나는 듯 뭐 이런 말이지. 넘어 날아다니는 듯 뭐 넘넌한 듯 넘어 나는 듯 넘어서 나는 듯 뭐 이런 말이지. 자기 자신을 뭐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신선. 오케이? 그래서 만폭동 갔다가 금강대 보고요. 금강대에서 뭘 봤어요? 근데 금강대는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금강대는 올라간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본 것만 봤지. 그래서 금강대 맨 위층 절벽 꼭대기에 뭐가 있었는데 신선은 학이 있었는데 그 학이 휙 날아오르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신선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서호 옛주인을 난 반겨서 넘나는 듯까지가 이제 끊기죠. 이게 파트가 끊겨요. 알겠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요거를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로, 대양로,
눈아래 굽어보고 소양로 대양로는 이제 봉우리 이름이에요. 금강산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봉우리 이름이고 소양로 대양로 눈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 정양사는 뭐 절 이름이겠지. 그 다음 진월대 올라간 거예요. 진월대에다 박스 진월대에다가 박스 하세요. 진월대 여기 보면은 쭉 보면 누, 대, 정, 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다 뭐예요? 정자 같은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정자 오케이? 정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갖고 술 한잔 마시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진월대에 올라갔죠. 그래서 5분 있다 할게요.